개혁신당의 대표님 모셨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님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어려운 발걸음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제대로 앉았나?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TV조선에 나오는 거라서 그러세요? 그때 당대표 되고 나서도 한 번 왔었네요. 예, TV 예. 출연. 그럼요. 이제 100일 되셨으니까 또 오시고 그러니까. 1년 되셨으면 맨날 또 오시고 챙겨주시고. 계속 감사합니다. 오셔야죠. 네. 그 취임 100일 되신 거죠? 네, 네. 어제 취임 100일 어제가 돼서 취임 100일.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하루 아유,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축하해 주시고. 그때 취임 일성이 전국 정당으로의 발돋움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네네. 그동안 그 전국 정당으로의 발돋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 같으세요? 우선 차근차근 진행한 것에 저는 뭐 제 목표 달성은 100일에 관련된 건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 전국 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조직위원들을 좀 우리가 임명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조직위원을 제가 50명 정도를 목표를 잡았었는데 지금 61분 조직위원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안에 그렇죠. 100일 안에 그 성과는 좀 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첫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우리 당원분들께 100일 보고를 드렸어요. 네. 전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뭘 했다 안 했다를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일을 했는데 거의 집을 지을 때는 예. 뭐 설계도라던가 또 이렇게 땅 파는 거 이런 게 사실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의 설계도에서 어떻게 집을 짓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왔다라는 것을 국민께 처음으로 아마 당대표가 그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는 건 처음이지 않을까. 네, 세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허은하 지도부가 예. 지금 무엇을 했나라는 게 궁금하시면 개혁신당 TV 유튜브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제가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봐보시고 네. 평가해 주셔도 좋고 뭐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86 운동권, 웰빙 보수, 그리고 공생하는 꼰대 레짐 이런 분들 뒤집겠다. 그러니까 86 운동권이랑 웰빙 보수가 공생하고 있다. 공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생하고 있는 꼰대 뒤집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속은 시원했는데 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보질 않아서 안 보이는 거고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이것저것 시도는 지금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03년 제 딸이 03년생인데 예. 근데 저희 대변인이 03년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홍보부총장이 03년생입니다. 예. 아마도 정당사 가장 최연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생들이겠네 그 나이. 그 대변인은 대학생이고 예. 지금 홍보부총장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의당의 로고도 만들고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일했고 뭐 여러 정당에서 예. 그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해왔던 대표입니다. 그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소문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네네. 고등학교 학생복 입고 예. 교복 입고 이렇게 PT 해가지고 1등해서 했던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임명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일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다. 근데 그런 좀 선임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정치 아카데미라는 거를 진행을 네. 하는데 그 정치 아카데미도 아마도 다른 정당에서 했던 것과는 좀 사뭇 다르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 16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게 있어요. 청년이란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축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이 주축.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분들이 주축으로 돌아가는데 그분들의 후배 세대 예. 또 키워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90년생, 뭐 00년생 이런 분들 어떻게 관심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겠다라고 해서 여야를 넘나드는 분들이 강사로 활동하십니다. 아마 예. 강사진 보면 놀라실 거고 또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부가 모두 다 출연하는 연기만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또 유튜브를 촬영해서 홍보를 했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서요. 거의 뭐 한 90% 정도 지금 신청을 다 하셔가지고 이러다 몇 분은 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자랑도 합니다. 이거 저도 한번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세대 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정치 아카데미 하신다니까 이런 궁금증이 떠오르는데요. 사실 요새 정치가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가 잘 안 오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스 자원들은 잘 정치계에 안 모인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젊은 친구들, 젊은 그 정치 입문생 그분들 중에는 보시기에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우수한 사람이 온다 쪽인지 아니면 우수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뭐 다른 근성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 그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당에는 근성이 있으면서도 와 이런 인재가 왔다고? 라고 할 분들이 계세요. 아 깜짝 놀랄 예, 만한. 깜짝 놀랄 분들이 예. 이번에 저희 지역위원장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30대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 지역위원장분 중에. 근데 그분들의 커리어만 보면은 와 진짜 뭐 엘리트 정당에 가도 될 만한 분들이신데도 아. 도전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저희 당에 오십니다. 아. 왜냐하면 꼰대 냄새가 안 난대요. 아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그 양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청년분들 중에. 예. 그러니까 두시 뭐 청년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쫓아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인정을 좀 못 받았잖아요. 거기에 좀 가슴 아파하는 두시 청년이요? 두시 청년이어서 여의도에 뭐 두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런 예, 얘기들이 예, 좀 예. 있었는데 근데 사실 어찌 보면 뭐 김재섭 의원도 그리고 김용태 의원도 또 우리 천하람 의원도 그런 두시 청년이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분들도 그 청년 양성 과정들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렇게 처음에 어떻게 교육받아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좀 20대, 30대 초반에 그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분들께서 저희 당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그 아카데미, 정치 아카데미 레더 앤 리더 아카데미인데 39세 이하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가 또 청년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사실 청년 아카데미라고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이것도 그런 단어를 차별이네요. 예,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나름의 차별이에요, 진짜. 나도 듣고 싶다. 근데 돈을 내도 못 들어요. 근데 거기에 벌써 저희 50명까지인데 지금 40명이 넘어서 이제 거의 이제 50명 다 돼가거든요. 처음인데 일기인데 네네. 이렇게 성황리에 마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아직 지지율은 낮지만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청년들은 분명 계시다. 와. 라는 어떤 개혁신당의 자랑을 하겠습니다. 그런 새로운 실험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꽤 계시는 거네요. 네, 제가 또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좀 그러니까 5, 60대 계신 분들은 지지율 얘기하면서 저희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겠나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네. 청년 정치인들 계시잖아요. 뭐 국힘이든 민주당에 예. 그분들은 저희 되게 부러워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정말 부러워해서 뭐 제주에서는 사실은 청년위원회가 거의 다 흔들려서 예. 국힘의 훌륭한 인재들이 저희 당으로 오셨죠. 아 제주.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창당합니다. 그 자체에서 제주도당을 뭐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정치권에 끝도 처음 없으시고 있는 눈이 일들이. 반짝반짝하시고 예,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서. 네. TV 근데- 조선에서 욕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무슨 상관입니까? 네,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빼오셨고 그다음에 네. 조국 혁신당 지지율도 많이 빼오신 것 같던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네. 저희가 일단 사안이 많으니까 대표님도 쉽게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좀 네. 날카로운 사안 좀 기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시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팽팽해요. 뭐 어떻게 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뭐 잘 해결해야 될 텐데 오늘도 대통령 오신 행사에 한동훈 대표 와서 서로 만났는데 상당히 조금 차가워 보이시더라고요. 서로 예.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제가 당대표 되고 세 번째 최고위에서 했던 모두 발언이 바로 의료 대란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네. 저희는 예. 의료 개혁에 대한 얘기를 목소리 계속 높이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소뿔을 바로 잡는다면서 소를 이렇게 진짜 목을 비틀어 잡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윤석열 예. 정부가 하는 일이 좀 그렇다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을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네.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 했는데 지금 계속 큰일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의보수가 올리겠다, 뭐 응급실 의사들 법적인 책임 줄여주겠다, 뭐 이런 당근 제시를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일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거꾸로면은 어떤 순서가 맞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컷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당근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 4년 전에 똑같은 것을 이분들은 경험했어요. 그때 이미 정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을 했어요. 믿고 나서 들어갔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약속 안 지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일이 꼬였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네네. 때. 그런데 지금 더 세게 하고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당근 주면서 들어와 한다고 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 지금 의대는 법대랑 다릅니다.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더 들어라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저희 1번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그 의원님 계시잖아요. 예.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수술 그러니까 거의 전문대 같은 거거든요. 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로 빼곡히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수술실에서 진짜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의대 증원만 늘어놓으면 그 수술실 연습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다 하고 화대봐도 뭐 부족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료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 용어는 모릅니다만 예. 그냥 얘기만 들어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훈련도 안 된 그런 의사들에게 저희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정도의 그 취급을 받는다면 꼭 굳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글쎄요. 생각을 예. 하시면서 바로 나가서 이제 그 병원을 차리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그 당장 고교 그 대학 시험 보는 분들 교수님들 면접 안 보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의대는 교수님 면접 없이는 또 통과될 수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놀랐던 게 그때 제가 이제 상을 당해서 이제 좀 그 수석도 오셨었고 정부에서도 예. 오셨고 네. 제가 얘기를 들으면 제가 느꼈던 점은 소통을 너무 안 하는구나. 해결을 안 하는. 소통부터. 네. 예.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박단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 사람을 진짜 바닥부터 긁어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쉽게 한 명 만나고 어느 의사단체 만나서 그냥 뭐 당근 던져주면 되겠지. 라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 안 되는 걸 알고 지금 이제 의보에서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흔들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숟가락 하나 얹어서 이제 각지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본인의 인기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진짜 진퇴양난이다. 정부 여당의 대표가 양치기 소년이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네. 그 최상병 건 때문에 근데 이건 진짜 뚱땅지도 이런 뚱땅지가 없다. 저 사실 이 관련돼서 제일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유튜버 분이 유재일 평론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랑도 어제 길게 통화를 했는데 누구 이름을 찝어주면서 이 네. 사람들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 우리 대표님이랑 똑같은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밑부터 훑어야 된다. 그럼요. 근데 저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의료 관련해서 통화는 하니까 그다음 몇 달 몇 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던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던 답을 주시니 개혁신당은 왜 이런 게 기사가 안 나오죠? 저희가 답답합니다. 네.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이거든요. 네. 저희는 비례대표도 위성정당 없이 네. 비례대표 떳떳한 그렇죠. 비례대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부터 예. 시작해서 예. 가장 이런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 양당 싸움 구경이 재밌으니까 아, 양당이 그러면 안 너무나 되죠. 이러고 싸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개혁신당은 그냥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으며 할 말은 하되 도에 지나치게 하지는 않으며 또 발목 잡기 하지 않으며 당장 9월 추석이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진짜 대란이 터질 거다.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누가요? 개혁신당도. 저희요? 네. 지금 아마 왜냐면 해법을 다 아시잖아요. 복지위에 네. 그 상임위에서 예, 예. 벌어지는 상임위 발언들을 보시면 이제 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거를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만큼 목소리 낸 사람이 없습니다.
네, 저희만큼 목소리 낸 사람이 없고 저희만큼 해답을 얘기해 드린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모든 시선이 다 제3지대니까 과방위하고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실은 복지위에 가서 이거 의료 의정 갈등이나 의료 대란 이거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은 언론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로 소통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흘만 밑부터 바닥부터 한번 훑으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료 대란뿐만이 아닙니다. 노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는 다 소통해서 시작하는데 너무나 이를 쉽게 윗사람만 잡아서 그냥 막 규제하고 때리면 된다. 아니면 그 다음에 당근 주면 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의사들은 의견 모으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또 이렇게 같이 하나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의사들 다 훑으려면 6개월은 정말 바쳐서 공부해야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고 사실 우리 애들 다 의대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네.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집에 돈이 없으면 의대 보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네. 얘기는 뭐냐 의대 다니는 친구들은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 돈을 벌고 싶지만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네. 없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본적으로 조금 본인이 넉넉하거나 내지는 본인의 어차피 미래 기대 수익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작은 돈 갖고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그럼요. 기반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정치하는 분들도 아니시잖아요. 예. 내가 여기서 무슨 심장 전문이라고 응급실에서 48시간 있다가 다리 수술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럼요. 네. 그게 다 편한 데 가서도 하고 싶지만 정말로 심장 여기 되게 심각하대요. 폐도 심각하대요. 아, 예. 아무도 안 간대요. 너무 예. 힘들어서. 예. 간 수술하는 분들은 18시간 수술하셔야 된다는데 그렇죠. 거기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간담체가 제일 이제 어려운데. 나이 들고 이게 정말 우리 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로 기득권과 잘 사는 사람만 살아남는 대한민국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면. 전 세계 뛰어서 날려서 보낸다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분도 뭐잘 나가는 있어가지고 분들만 그게 부처에서. 될 텐인데. 네. 아 근데 그래서- 김종인 의원 있잖아요. 개혁신당에 네네. 김종인 의원께서도 내가 누군지 밝혔는데도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았다고. 네. 근데 나 어제 실제로 뵀는데. 꽤 큰 낙상으로 피가 많이 유혈이 낭자한 지경이었는데 22군데 응급실에서 실제로 인력이 없어서 퇴짜를 맞았고 그러니까 연세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김종인 박사 정도 되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VIP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 평범한 시민과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분도 응급실 못 찾을 정도면 이게 지금 우리 의료 심각한 체계가 거죠. 네. 굉장히 큰 렉에 걸려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죽기 전 아니면 그렇죠. 응급실에서 못 받는 거지. 심장 안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뛰어야지. 아니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근데 정말로. 이분이 그 의료보험 만드신 분 아니에요? 예, 맞죠, 맞죠. 의원이? 의료 선진화를 보섭연관 하신 하셨죠. 분인데. 그때, 그때 아마 저 노태우 정부 때였나 보섭연관 네. 하셨고. 네. 근데 이게 뭐 내가 VIP니까 그 말씀보다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렇죠. 그쪽에 그렇죠. 나이가 진짜 잘못하면 어떻게 그렇죠. 될지 모르잖아요. 네.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의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에게 사례를 알림으로써 경각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검사 출신 대통령님 좀 현장 감각이 좀 제로이신 것 같은데 현장 직접 못 뛰시면은 제발 비서실 사람들이라도 수석들이라도 현장 좀 뛰게 해서 시간 좀 쓰셔야 됩니다. 정말 큰일 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냥 대통령과 각을 지기 위해서만 그런 소리 내지 마시고요. 현장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라. 여당이잖아요. 문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그 박단 회장 그분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장차관과의 신뢰가 너무 깨져 있으니까 그렇대요. 조기용 장관하고 그 차관은 아마 인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건 뭐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일부의 장관 차관을 뭐 민간에서 바꾸라는 게 원론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인지라 그 얘기도 저는 자꾸 이렇게 귀에서 남던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통을 못했고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바꾸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 리더들은, 예. 네. 그 장관들은. 그렇다면은 바꿔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러다가 또 청문회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예. 박단 회장이 아니라 박은식 전 비대위원이 아, 그런 얘기했다. 그러셨구나. 박은식 예. 전 국내인 비대위원 같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이었던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예. 우리나라만큼 진짜 의료 선진화가 된 곳이 없는데 이거 다 무너진다. 우리나라가 진짜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디서든지 네. 의료 접근이 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면에서는 우리가 진짜 어느 선진국 최고죠, 미국 최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체계를 예,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의료랑 의료 관련해서 대화가 되는 정치인을 만나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요. 대화가 안 됩니까 정치인들? 다행이네요. 많이 안 저희 돼요. 개혁신당이 좀 네. 대화가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주영 의원을 한번 불러다가 네.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은 의료에 관련된 건 좀 시원한 목소리 알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뿐 아니라 연금, 교육 개혁까지 지금 네네. 이런 정치 현안 집중할 그 당력을 집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너무 거잖아요. 무겁고 어렵죠. 한 정권이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할 맞아요.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들인데 이게 어떻게 다 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연금 개혁 관련된 것은 사실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번을 만나려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사실은 KDI 안을 저희 수긍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장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들어서 또 다른 안이 있는지를 듣고 있는 거고요. KD하니까 세대를 약간 이렇게 좀 구분하자는 거죠. 이제 예.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으면 딱 끊고 가야 된다라는 예. 건데 지금 뭐 누구나 다 얘기하지만 정말 20초에 2천만 원인가 정도가 지금 계속 돈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빨리 해결 안 되면은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답니다. 22대가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예. 계속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속 타는 거고요. 네. 그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떻게든 나라가 해주겠지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미래 세대들 진짜 희망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출산율 갖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목소리 낼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낳아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빚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는 세금은 계속 내고 내가 일자리를 가지면 가질수록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써야 되는데 일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44만 명의 청년들이 집안에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어르신들 보고 집에 계시면서 집 좀 밖에도 나가시고요. 뭐 산책도 좀 하세요 이러는데 요즘엔 아빠 엄마가 나가면서 우리 애들 야, 집에만 너무 있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나가서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일하는 게 뿌듯하고 나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도록 하려면 네네. 연금 개혁도 생각하셔야 돼요. 해야죠. 예, 이거 지금 근데 뭐 목요일에 발표하신다고 예, 했으니까 예. 한번 기대해 보고요. 예, 저희는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그렇군요. 갖고 정답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을 해서 단 한 사람 때문에 해병대 사건, 의료교사제, 검찰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어요. 임기 단축 근데 너무 세요. 이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네. 국민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은 전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왔을 때 너무 세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중임제를 좀 검토할 때가 됐고 40년 된 이 헌법을 한 번쯤은 바꿀 때가 이제 재건축할 때가 됐다. 너무나 네. 옛날 얘기가 많다. 그런 얘기고요. 저희 입장은 그래요. 그리고 5.18 정신에 대해서도 광주 가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 헌법에 수록하겠다라고 했는데 헌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다고 느끼는 것은 뭐 탄핵을 얘기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예. 임기 단축 개헌이 되면 현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원래 예정된 임기까지 하지 말고 그 전에 조금 내려오시는 그런 개헌이다. 이게 사실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탄핵하고 약간 느낌이 결 체감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실 연금 개혁도 예. 칼을 들기가 힘들었지만 지금 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욕먹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똑같이 이
4년 중임제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실 지금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사람들 많이 했죠. 지금은요? 예. 그래서 지금 던지는 건데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시원하게 사실 대통령 될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니셨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 부름을 받아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면 네. 한 번쯤 본인의 1년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와. 그럴 때 지금까지 좀 떨어졌던 신뢰도 또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의견이 같으시다는 거네요. 뭐 근데 탄핵 그런 건 아닙니다. 탄핵은 예, 아니다. 저희는 그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또 떠오른 궁금증이 그때 광복절 행사 때 정부 행사에 헌화 대표는 가셨고 예, 예. 그때 맞아.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의원은 안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는 사람들은 개혁신당 내 약간 이견이 있는 건가 뭐 그런 그 관측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다양하고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선 원칙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복절 행사는 네. 윤석열 정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정부의 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예, 예. 당대표로서는 저는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대표시니까. 예. 예. 그리고 원래는 원내대표도 다 가려고는 했었죠. 예. 그런데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인사 부분과 그 뒤에 심각한 제가 뭐 언급하고 싶지 않은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못 가겠다라고 의원 개개인이 판단한 거고요. 저는 그 판단을 존중하고 저희는 그렇게 자유롭게 갑니다. 다만 저도 고민은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의원이었으면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대표니까 갔고 가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고요. 예.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에게도 최상병 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둘이 옆에 앉게 되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간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죠. 한동훈 대표하고 대화를 네,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하고도 얘기해서 최상병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우선은 뭐 당내 기사로도 좀 났지만 당내 설득을 먼저 좀 해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만약에 민주당과 대화가 안 된다면 또 다른 정당 개혁신당하고라도 먼저 이야기해보자. 만들어 나가보자. 우리가 뭐 대화협의체 지금 대통령도 사실 얘기하는데 네. 북한과 그렇다면은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제안을 드려놨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하셨기 때문에 네. 엊그제 이재명 대표가 저희 당에 오셨었거든요. 예방하러. 그렇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또 말씀드렸죠. 두 분이 만나기로 하신 거 너무 잘하셨다. 네. 하지만 그때 괜찮으시다면 찻잔 한 잔을 더 두면 어떻겠냐. 아, 그렇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당장 좀 어렵다면 우리 대화협의체 얘기하면서 제3지대도 함께 좀 토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 생중계 괜찮으시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네. 생각하는 생중계 한동훈 뭐, 대표가 제안한. 네네. 원하면 하겠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비공개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셨어요. 아니 만약에 헌화 대표님은 생중계로 대표회담 하자 그러면 전 좋죠. 이 두부도 하는데. 아니 근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네, 다만 그 단독인데요? 근데 네. 이게 토론을 하는 거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TV를 유튜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론하고 싸우게 되니까 저희도 비공개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다른 그렇죠. 당들과 네. 비공개 때 그래야 안 싸우고 뭔가를 만들어내야죠. 우리가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네. 의견을 서로 낸 다음에 그다음에 좋은 안을 가지고 국민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걸 해야 되려면 당연히 비공개 시간에 있어야 되니 네네. 그런 시간은 좀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일단 생중계도 어느 정도 네, 일부 생중계 들어가는 게 원하는 나도 대로 다 좋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원하는 국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요? 그 깊은 얘기를 나누셨네요. 1시간 얘기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코로나 확진되시기 전이었죠. 예, 전이죠. 예. 전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네. 헤어지고 나서. 네, 그래가지고. 지금 검진 괜찮으시죠? 2번이나 했어요. 네네.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으신 거죠? 예. 네네 다행히. 네네. 저기 좀 그 화제를 바꿔서 10월 중순에 미니 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기초단체장 한 네. 네 군데인데 특히
이제 그 아마 이 개혁신당 쪽에서는 부산 금정구청장이라든지 강화 이런 쪽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도전할 수 있는 영역 지역이 될 텐데 네. 연대나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저희 개혁신당의 색을 낼 수 있고 철학을 담을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는 있는데 재보궐에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후보를 꼭 내야 된다라는 거에 목숨을 걸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혁신당의 색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몇 분이 개혁신당 이름으로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랑 너무 안 맞아요. 부산 금정구 그쪽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예. 그렇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곰탕집인데 예를 예, 들어 예. 곰탕집인데 여기 짜장면 팔고 막 이 피자까지 팔아버리면은 진짜 저희 당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지지율이 낮고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개혁신당이 사실은 조국 혁신당인 줄 아시는 분도 아직도 계세요. 그렇습니까? 아. 네, 저 만나면 조국은 잘 있어. 왜 거기로 갔어?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네. 네, 저희 전혀 다른 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이 어떤 당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리고 가장 그래도 정상적이고 바른말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당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사실 내년 4월이 4월 재보궐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금정구 좀 구청장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좀 하고 있다. 근데 여튼 후보를 내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더 그 부분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분과 함께 내겠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랑 이제 저희가 마음에 드는 분은 그분이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의 지지율이라던가 차라리 국민의힘에 나가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 예. 러브콜을 완전 진짜 세게 보내시네요 방송에서.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랑 네. 이번에 했을 때 당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네. 감사하게도 여튼 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 저희- 고민을 해보신다 그랬나 보죠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은- 그런 것 고민해보겠다 하셨는데 그분도 약간 개혁적이시고 좀 예.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여튼 당의 색깔과 딱 맞는 분이 안 계신다면 그분이 또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는 다 내려갈 겁니다. 다 아. 내려가서 와 어떻게든 다 내려간다. 네, 다 내려가야죠. 이준석 의원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네. 그게 그 국감 전까지는 가 있어야죠. 10월 16일이라 예. 10월 7일인가부터가 국감입니다. 뭐 잡혔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다들 초선이고 되게 우리 당에 너무 저는 세 명의 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주기를 희망해요. 예. 그래서 네. 그 전에는 이제 와서 도와주실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요번은 저희 이제 쟤네들은 조그만 당이 별걸 다 따져라고 하실 수 있어도 그럴수록 더 꼼꼼하게 좀 살피고 어떤 후보가 나가는 게 좋을지 이럴 때는 차라리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 당 대표로서는 후보를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철학과 색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단일화는 국민의힘과 하지 않는 것이지요라고 질문을 넣었는데 당연히 싫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안 하죠. 저희 색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희는 네, 저희 안 색을 하죠. 낸다니까요. 이거 네. 국힘은 저희랑 너무 달라 색이. 네. 무조건 후보를 낸다는 건 아니다. 후보를 정말 내도. 괜찮은 후보가 있으면 내겠다. 근데 네. 그렇게 후보를 냈는데 나중에 가서 단일화 이런 거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겨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설득해서 후보를 냈는데 국힘과 단일화? 그거는 개혁신당답지 않습니다. 그럼 개혁신당 위주로의 단일화. 안 해. 네. 안 해요. 뭐 안 해.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와서 네. 제가 나중에 보합의 M&A를 하는 한이 있어도 네. 그렇게 작은 걸로 저희가 안 합니다. 작은 걸로는 안 한다. 제가 그럼 큰 걸로 당대당 통합은 하시나요? 통합이 아니라 제가 그 M&A 하겠다고요. 네, 보합엠 M&A가 네. 보합엠이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걸 딱 먹어버리는 거가 네. 있어서 그런 M&A 용어가 있어요. 네. 예. 네. 그게 옛날에 저 머리 덩자 나오면 했던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예. 모자 모양 되는 보합엠. 아니, 네. 하도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네. 다들 얘기하세요. 아이고 지지율이나 보고 생각하세요. 그러시는데 저희는 뭐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면 그 저희는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조혜진 전 의원이 하셨던 말씀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건 진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기 지도부인 제가 들었을 때는 예. 별로 기분 이준석 좋은- 의원 복당 뭐 얘기하는 네, 거예요. 그-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타고 온 배는 내쫓을 태워야 땐 한다. 언제고 진짜. 예. 예. 그래서 강을 건넜으면 타고 온 배는 태워야 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네, 발언을 그래서 제가 하셨어요. 좀 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뜻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강을 건너올 땐 이미 배를 태울 생각으로 온 겁니다. 다시 이거- 돌아갈 생각이 있었으면 안 돌아간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듣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당을 태워버리는 건가? 이렇게 들려서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건 예. 알아서 거기는 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까지 볼 때. 보시는군요. 네, 아. 거긴 알아서 망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하네. 어떤 이유로요? 전국 전당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내가 TV 조선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희는 중립입니다. 네. 네, 여튼 네. 중립은 아닌 것 정상적인 같은데. 정상적인 언론인입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너무 이제 이건 제가 뭐 네.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지역에서 당장 그렇잖아요. 네. 본인들이 선출해서 뽑은 당 대표를 그리고 모든 선거에 이겼던 당 대표를 쫓아냈잖아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게. 아주 그 정치인 자체가 정치를 못할 정도의 스크래치를 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와라? 지금 와서 지금 받는 게 좋다. 본인들이 그런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 이대남 마음 얻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네. 큰 선거 앞두고는 이 대표의 힘을 이준석 의원의 힘을 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이 결국 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준석과 나중에 잡아야 되고 뭐 이렇게 호세가 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수도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네. 제가 당 대표 나올 때 호사롭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대통령을 만들 정당이 되겠다. 예. 대통령 만들 사람 허은아 뭐 이렇게 했었었거든요. 예, 그 말씀 기억납니다. 예, 저희 정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제가 집을 되게 튼튼하게 지어놓을 생각이거든요. 예. 이기 지도부는 이렇게 막 눈에 띄게 막 말싸움에서 인기 얻는 것보단 그냥 단단한 이기는 집 지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이제 3기 지도부에서 열심히 이제 대선 후보 이길 수 네네.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 집에 뭐 새들어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안을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 네, 그래서 개혁은 용기다라고 제가 어제 말을 했는데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큰 용기가 돼서 다 담겠다라고 한 거라서 나도 조금 정상적인 정당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정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 정당으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좀 힘들 때 함께하면은 조금 더 이제 뭐 지분을 많이 받는 거고. 네. 갑자기 여의도식으로 돌아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오시겠다는 네. 분을 막을 필요는 없는 거라.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하여튼 보합엠 M&A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뭐 욕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 작은 그런 걸로 해서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댓글이야 어떻든 뭐 욕이야 어떻든 간에 근데 또 칭찬하고 지지하는 분들도 다 네, 있는 저는- 거니까요. 그냥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들은 그냥 흘러가게 두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멋지십니다. 네네 신경을 저도 전혀 그래요. 쓰지 저도 않습니다. 뭐 신경 안 써요. 네. 어차피 시간이 답을 준다. 예, 예. 네, 시간이 답을 준다 하고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 막 센 얘기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저를 용기 있게 봐주시는 제 지지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럼요. 그게 시간이 그렇게 저를 알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바른 정치, 네. 그냥 정상적인 정치를 한번 계속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도 하여튼 앞으로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00일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왜 메시지를 못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네. 더 많은 해법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예. 1주년 때 또 한번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